부모는 내 사정, 강의 들으시는 건 여러분 사정. 그러니까 나는 꼭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오늘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가뜩이나 호감형 목소리도 아닌데 오늘 어떡하죠? 그래서 얼마나 뮤지컬을 좋아하시길래 이렇게 3시간 연속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지 그 열정에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좀 부응하고자 제가 준비한 것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는데 정말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목소리로 50분 동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게 지금 너무너무 죄송스러운데 조곤조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물도 갖고 왔어요. 사탕도 좀 갖고 왔고요. 하다가 좀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도 오늘이지만 사실은 어저께랑 그저께 제가 처음으로 공연 중에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를 쓴 이유는 먼지 이런 거 아니고요. 공연 중에 기침을 하게 되면 위에서 정말 조용한 씬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연 중에 기침하게 될까봐 막 배우들이 참 좋은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마스크에 촉촉한 수분이 들어있는 그런 걸 하나 누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목에 두르는 뭐더라? 뭐 그런 손난로 같은 게 목난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어제 그제 공연을 좀 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제가 잘 맞춰야 되는 제 개인적인 행사인 것 같아요.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목을 알고 보면 재미있는 뮤지컬에서 짠 테스트 해봐야지. 예, 이렇게 하나 더 추가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이 자리에 오셨는지 르베이 강연도 들으시고 김지원 대표님 강연도 들으시고 여러분 뮤지컬 왜 좋아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좋아하세요? 왜 재밌으세요? 왜 재밌죠? 뭐가 있어서 재밌죠? 응? 음악, 무대장치, 노래, 연기, 춤, 그쵸? 제가 보기에 지금 21세기에 가장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의 1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보고 듣는 거로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 모든 거를 동시에 수용해야 되는 지금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 시대로. 그러니까 단지 보고만 있는 거, 단지 듣고만 있는 거로는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죠. 막 빨라야 돼요. 빠르고 강렬해야 돼요. 내 눈앞에서 쇼도 펼쳐져야 되고 내 눈앞에서 멋있는 음악도 들려야 되고 제가 보기에 우리가 즐기는 문화 형태 중에 뮤지컬이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조금만. 예. 지금 저희 21세기에서 가장 즐길 수 있는 문화 패턴의 1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시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왕이면 즐기시는 문화를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강연을 시작할 때면 항상 다음 장인가요? 네. 먼저 항상 여러분들한테 모든 강연에 또는 학교에서 항상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자, 뮤지컬과 오페라가 있어요.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있죠? 음악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뭐가 다를까요? 뮤지컬과 오페라. 여기 학생분들도 신청자 중에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달성! 누구야? 네! 좋아요. 또? 네? 마이크를 쓴다, 안 쓴다? 또? 대사가 있다, 없다? 그런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강연자가 시간을 가장 잘 때우는 방법은 이 얘기를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하라고. 오늘 저한테 좀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 많은 대답들이 나와요. 마이크를 쓰지 않는 게 오페라, 마이크를 쓰는 게 뮤지컬, 그다음 대사가 있는 게 뮤지컬, 대사가 없는 게 오페라. 그리고 뭐
무대가 화려한 게 뮤지컬, 무대가 화려하지 않는 게 오페라.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 말 한번 보시겠어요? 뮤지컬 배우라고 하죠. 그리고 눌렀는데 짠. 지금 나오나요?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 지금 안 보이는 줄 알고. 자, 뮤지컬 배우, 이쪽은 오페라 가수. 뮤지컬 가수라고 안 하죠, 여러분. 오페라 배우라고 안 하죠. 즉 무슨 얘기일까요? 중심이 되어 있는 게 뮤지컬은 드라마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오페라는 음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 협연을 하고 어느 지휘자가 연주를 하고 어떤 오케스트라가 어떤 소프라노 가수랑 같이 공연을 해서 그 작곡자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해 주느냐가 오페라. 그리고 뮤지컬은 조금 노래가 모자라도 정말 공주같이 생긴 예쁜 공주, 정말 왕자같이 생긴 왕자님이 나와서 드라마를 몰입도를 이끌어줄 수 있게끔 유도해 줄 수 있는 게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게 딱 나왔어야 했어요. 음악이 있는 드라마, 그리고 드라마가 있는 음악. 중요한 건 항상 뒤에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드라마가 중요한 게 뮤지컬. 그러니까 이런 예를 가끔 드는데요. 오페라 가수들이 이제 연출 나는 누워서 노래 못해. 나 목이 막혀서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걸터 앉아서 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죽어가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뮤지컬 배우들이 저 그렇게 못해요. 야 그냥 해. 죽는데 네가 죽어가는데 매달려서 노래해. 드라마에선 이게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전체적인 드라마에서 뮤지컬 배우 음악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춤이 있지만 중요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뮤지컬과 오페라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대답하셨던 마이크가 있고 없고 무대가 화려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답이 나옵니다. 왜?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페라에서 순수 예술로서 마이크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도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내 목소리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고, 뮤지컬에서는 어떤 사이버 공간이나 어떤 다른 회상의 장면에서 마이크 기법을 사용하겠다는 게 용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제 강연을 들으시는 분은 이 차이를 아시면 이제 구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뮤지컬의 표현 수단 방법들이 있죠. 2번인가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가 있죠. 이 파란색이 잘 보이세요, 여러분? 네, 다행이네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제 자리에서는. 자, 그리고 춤이 있습니다. 그쵸? 노래와 춤과 연기가 같이 표현 수단을 해주는 게 뮤지컬입니다. 여러분 뮤지컬 보시면 공연이 재밌었다, 좋았다, 어떨 때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오늘 공연 참 좋았어. 다 좋을 때. 너무 정답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노래는 좋았다, 그래, 드라마는 좋더라, 춤은 나쁘지 않았어, 이건 뮤지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루어져야 뮤지컬이 되겠죠. 지금 이은케에서 주최해 주시는 이 세미나고요. 엘리자벳 지금 밑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자면 여러분 나는 나만의 것이라는 유명한 노래 아시죠? 난 싫어. 이 와중에 노래까지 합니다. 이런 삶. 예. 저는 목이 쉬어서 오늘 노래를 못하는 걸로. 네. 원래는 잘하는데. 자,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던 엘리자벳이 난 싫어 노래를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은 자유를 향해 자유 하면서 끝나죠. 예, 그 노래를 통해서 엘리자벳은 어떤 자아의 정체성을 회복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노래에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 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넘버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춤, 도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음의 천사라는 죽천수라고 나와서 엘리자벳의 결혼식에서 엘리자벳에게 압도적인 어떤 섹시함과 강렬함을 선사하죠.
처음에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슉 알아 이러고 나오다 마지막 춤 아싸 이러고 춤추고 마지막에 날개 펴고 막 난리치고 끝나서 결국은 헉헉대는 엘리자벳의 결론을 주게 되죠.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을 더 이상 얘기로 할 수가 없어서 택한 게 노래예요. 그리고 내 몸을 더 이상 어느 순간에 기쁨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수순을 밟은 게 춤이라는 거죠. 그 표현 수단을 우리는 용납을 한 거고 그 용납한 걸 알고 오신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강연을 하다가 여러분한테 목이 아프다고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주실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제가 어떤 노래를 한다면 미친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뮤지컬은 그렇지만 이 무대 위에서 어느 순간에 너희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춰도 다 알아 하고 오신 관객들과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즉 뮤지컬에서의 연기와 노래와 춤은 드라마를 진행시키고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예, 재밌는 뮤지컬을 봤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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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노래 한 곡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지루하네, 뭔가 지지부지하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의 시점으로 해서 사랑해, 널 사랑했어. 내가 널 사랑한 거는 이때부터였어.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사랑하겠어. 하지만 내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강렬하게 사랑하겠어. 적어도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흐름이 없다면 뮤지컬의 표현 수단인 연기와 노래와 춤의 기능을 못하는 거겠죠. 제가 이 시점에서 연기는 살짝 빼고 얘기하는 거는 연기는 연극에서 어떤 대표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뮤지컬에서는 세 개가 다 좋아야지 좋은 뮤지컬을 보았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지만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연출가가 있고 안무가가 있고 그래서 저는 노래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 그 노래는 제가 하는 일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즉 이 노래가 노래로만 존재하지 않고 드라마 안에 있어야 되는 작업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자유에서 자유의 고음이 왜 필요하느냐. 물론 음정과 박자를 유지하게 도와준 일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 드라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더 사실은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흔히 아시다시피 작품을 의뢰받으면 작품 분석을 하죠. 아까 미리 받은 사전 질문에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디션을 개최를 합니다. 물론 이 오디션은 아까 김지원 대표님도 나오셨지만 요즘은 사실은 이 주조역들의 오디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이런 가격 대비 뮤지컬의 어떤 상업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옛날에는 정말 오디션이 철저하고 주조역에 대해서 민감했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상업성을 또 가진 배우들과 또 우리가 원캐스트가 아니라 트리플 또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캐스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오디션은 항상 모두가 협력해서 머리를 짜내서 이 조화와 대비를 이루어야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가장 지치게 한 오디션은 레미제라블 오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6개월 오디션을 했던 것 같아요. 맞는 배우를 찾기 위해서 계속 그것도 외국의 컨펌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고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디션과 그다음에 리허설 과정을 통해서 작품에 접근을 하게 되죠. 보통 리허설은 6주에서 8주 동안 합니다. 첫 주에는 음악 위주의 연습을 하고 두 번째 주에는 안무와 드라마를 같이 가게 되고 보통 저희는 4주차부터 런스루를 돌게 되죠. 그러면 5주차에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작을 하게 되고 6주차에 테크 리허설과 드레스 리허설을 통해서 오프닝 나잇을 맡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진행을 하고 유지를 하게 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음악 감독이 꼭 지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평론가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음악 감독이 꼭 지휘를 해야 되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감독과 지휘자가 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단 이제 공연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지휘자가 우리가 연습한 패턴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주는 게 음악 감독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뮤지컬의 표현 수단 중에 하나인 노래와 춤, 그 중에서 제 파트인 노래가, 저는 그래서 여러 배우들을 만나서 작업을 할 때 참 고민을 빠진 어떤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편제 때 이자람 배우를 만나서 같이 작업을 했을 때였는데요. 서편제 아시나요? 네. 자람 배우가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감독님, 제가 이 살다 보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창을 했던 사람이라 제 스타일대로 불러야 되는지 발성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람 배우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너의 그 몇십 년을 갈고 닦은 그 친구가 기네스북에도 오른 친구인 거 아시죠? 최연소 심청가를 불러서 그런 우리나라의 국보적인 존재인데, 뮤지컬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 자리에서 뮤지컬 따위 한 곡 때문에 너의 몇십 년의 소리길을 망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냥 너의 소리길로 살다 보면을 불러다오. 그게 너의 고유성을 인정해주면서 우리 작품의 표현력에 있어서 표현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효신 배우나 김준수 배우나 고유의 창법을 가진 배우들이 뮤지컬에 왔다고 해서 목소리를 바꾸고 다른 시도를 하는 거 사실 별로 원치 않아요. 박효신의 목소리로 부르는 토드, 김준수의 목소리로 부르는 토드, 또는 다른 지금 우리 박형식 배우나 정태근 배우들이 하는 그들만의 고유의 색깔을 가진 게 가진 게 얼마나 다양한 우리가 선택의 조건인지 모르고, 그 선택의 조건대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단 그 드라마에 맞게끔 어느 정도를 밀당을 줘서 또 업다운을 줘서 풀어내야 되는 형식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이 음악성을 잃지 않고 음악만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음악이 음악 감독이니까 그래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음악에 있어서 음악을 관가하면 안 되죠. 음악성을 잃지 않고, 하지만 음악 자체로서만, 그래 노래는 좋았다, 고음만 난 시원하더라, 그러면 그 드라마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다 죽어가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고음을 뻗어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음악성을 잃지 않고 음악만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는 일이 저는 제가 하는 일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냥 정리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무대화시키는 사람, 가끔요 이런 연출님들이 있어요. 김문정, 흉내내니까 누군지 딱 아시겠죠? 흉내 안 내고 해야지. 음악 감독님, 음악이 좀 더 빨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연출가들이 있어요. 네? 자, 음악이 너무 배불러 이래요. 음악이 배부르대요. 이 부분이 너무 배부르대요, 음악이. 그래서 장난으로 야 점심 굶고 연습하자 막 이러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연출가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음악을 좀 더 빨갛게 해달랬는지, 왜 더 배 고프게 해달랬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사실 제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액센트를 조금 더 강렬하게 해보자, 빨갛게 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 자, 배고프대. 자, 여기 몇 개 악기 좀 빼보자. 코드를 좀 더 듬성듬성 해보자. 그리고 노래도 너무 세게 하지 말아보고, 강하게 줄 때는 또 강하게 주고, 뺄 땐 충분히 빼보자. 좀 더 레가토로 불러보자. 이거를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인 거죠. 그들은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들의 감성대로. 물론 좀 더 갖춰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만난 연출님들은 그렇게 모호하게 하늘에서 낙엽이 떨어지듯이 드럼을 쳐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스틱을 좀 바꿔보자, 형님, 우리 드럼 형님 보고 스틱을 좀 바꿔보자, 브러쉬를 어떻게 해보자,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음악을 무대화 시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음악 감독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 뮤지컬 음악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게 제가 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저는 사실은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형 라이센스 또 대형 창작물의 지휘봉을 잡고 지휘를 하고 공연을 해서 제가 클래식과를 나왔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실용음악과를 나왔고요. 그대로 실용음악 학부를 졸업을 하고 공연예술학과를 나왔죠. 사실은 순수음악은 입시 전까지 그것도 눈동량 기동량으로 사실은 좀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밴드 생활을 좀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밴드하고 광고음악도 만들고 가요 세션도 하고 방송도 출연을 했더랬습니다. 노래방도 엄청 많이 찍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한 곡당 27,000원씩 받았었어요. 91년도에 아싸 노래방. 금영, 여러분들 노래하시는 노래 제가 지금 반주 옛날에 많을 겁니다. 아마 한 몇천 곡 정도를 작업을 하다가 뮤지컬 음악을 만났는데 이 음악의 매력에 푹 빠졌죠. 왜 빠졌냐? 일단 음악의 종류가 너무 다양했어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음악들은 3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것들, 3분 30초 안에 A, A-B, 뭐 사비 한 번, 뭐 전주 한 번 이랬는데, 아니 무슨 노래가 10분을 넘게 하는 노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노래는 보통 30초 만에 끝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 뭐지? 이런 감정들이 뭐지? 이런 음악에 대해서 매력에 푹 빠졌더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한 에너지를 느꼈어요. 그냥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딱 오늘 죽어도 괜찮아! 뛰고 있는 배우들, 그 다음에 스태프들, 모든 사람들의 그런 열정을 보이는 무대를 보고 참 이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느꼈죠. 그런데 이 안에는 정말 철저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고 열정이 넘쳐서 그대로 에너지가 생성돼서 반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도 굉장한 약속들이 있었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규칙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죠. 즉 저한테는 뮤지컬 음악은 그림이 보이는 음악이었습니다. 어떤 감상용으로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푸른 들판도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추모 경기도 보이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어서 제목을 못 해드려서 안타까운데, 예전에 제가 했던 뷰티풀 게임이라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앤드루 로이드 웨버 작품이었고요. 축구 경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11분, 12분짜리 곡 파이널 결승전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혹시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서 들어보시면 태클도 나오고요, 드리블도 나오고요, 음악 안에 페널티킥 나오고 야유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결승곡 스코어도 보이고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골대 맞고 튕겨져 나오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 음악 자체, 그냥 음악만 듣고 있어도 그림이 다 보이는 음악. 이게 뮤지컬 음악이구나. 이 음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현장에 뛰어들어서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지금의 이런 뮤지컬 감독의 자리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여기서 뮤지컬 음악의 매력 중에서 나오는 포함되어 있는 어떤 플롯 같은 거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돈을 투자해서, 티켓값을 투자해서 보시는 뮤지컬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톤 앤 매너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광고 상업적으로 쓰이는 용어라고 알고 있는데요. 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색조, 그쵸? 색조와 그리고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매너는 예의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감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방식에 다시 나오죠. 즉 뭐냐면 방향성과 방법론이 통일되어 있다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르베이의 작품 중에 엘리자베트하고 모차르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일대기를 그들의 연대사를 그리고 일대기를 그린 거 맞아요, 그쵸? 그런데 그대로만 표현했으면 아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훈체와 르베이가 굉장히 좋은 협업자고 좋은 창작자라고 느끼는 지점이 모차르트 혹시 보셨나요? 예, 모차르트에는 모차르트가 나오고 모차르트의 어떤 어린 시절을 대변하는 아마데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늘 자기의 천재 시절에 그 악몽의 그 강박관념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성인 시절을 불운한 음악 생활을 보내죠. 아마데는 모차르트 눈에만 보이는 거고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작곡을 할 때, 여자를 만날 때, 또는 어디 술집에서 놀 때 계속 뭔가 딴지를 걸고 장난을 치고 하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 아마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평이하게 어쩌면 평이하게 표현된 모차르트의 일대기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1박 마지막 장면은 아마데랑 같이 악보를 가지면서 싸우는 장면도 나오고 결국은 자기 차인 아마데가 그 악보를 그리던 펜 끝으로 모차르트를 죽이는 게 마지막 장면이죠. 사실은 그런 어떤 톤을 선택을 한 거, 그리고 엘리자베트도 마찬가지로 토드가 나오죠, 여러분. 토드가 나와서 엘리자벳의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동경과, 하지만 갈망도 있지만 동경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런 죽음에 대한 존재를 그런 멋있고 섹시한 이미지로 표현해서 엘리자벳 눈에만 보이게 했죠. 그 톤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음악을 쓰는 게 아니라 의상도 약간 현대적으로 하고 음악도 현대적으로 하고 이 매너를 맞춰준 거죠. 이걸 톤의 매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맘마미아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맘마미아는 다들 아시죠? 어머나 어쩌나 에그머니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끝까지 이 톤을 잃지 않았어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커튼콜에 트러스가 내려오면서 다 같이 아바 복장 나와서 막 춤추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앵콜 문화의 효시인 것 같아요. 어느 공연이든 이제 다 나와서 앵콜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2003년에 맘마미아가 처음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머나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빠가 셋이었는데 아니 엄마가 결혼할 줄 알았는데 딸내미가 결혼해? 근데 결혼한대더니 또 안 해? 이게 정말 어머나 어쩌나 계속 그 패턴을 유지한 거죠. 그리고 매너를 또 유지했던 거 뭐냐면 333 요법을 계속 유지했어요. 엄마 친구, 주인공 엄마 친구 3명, 소피와 딸 친구 2명, 그래서 3명, 스카이와 친구 2명, 아빠 3명. 3333 구조예요. 그리고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운동화도 이렇게 뭐죠? 아디다스인가요? 3개? 그것만 시키더라고요. 진짜로 모든 거를 다. 그리고 제 악보에는 맘마미아 컨셉이 어머나 어쩌나라고 하듯이 무슨 노래를 시작을 할 때 이게 아바의 노래인지 모르게 하자고 한 게 그들의 작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전주가 없어요. 모든 노래에 그냥 빵 치고 나오면은 맘마미아 그 아바 노래가 시작이에요. 그게 그들의 컨셉이에요.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요, 맘마미아는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지휘를 해야 돼요. 근데 저도 몇 년 동안 몰랐어요. 제 악보에는 제목이 없어요. 그냥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8번 합주합시다 그럼 애들이 댄싱퀸이요? 너 어떻게 알았어? 7번 합시다. 뭐 블랙이요? 제목 얘기 밴드들이 얘기 어떻게 알아요? 밴드들한테는 다 제목이 써 있어요. 저만 안 써 있어요. 저만 1, 2, 3, 4. 왠 줄 아세요? 이건 제 생각인데 뒤에 관객들이 제 악보 모를까봐 이렇게 보고 가서 야 다음에 댄싱퀸이야. 야 다음에 블랙이야. 다음에 이러지 않아. 설마 이렇게 영악하게 이것까지 계산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지휘자 악보만 안 써 있어요. 그 어머나 어쩌나 그 에그머니나의 컨셉을 끝까지 유지한 거죠. 오늘 주제가 스테디셀러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디셀러잖아요. 계속 그 맘마미아 2까지 나왔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톤의 매너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 즉 방향과 방법을 똑같이 맞추고 있느냐. 스프링 어웨이크닝 여러분 보시면 그냥 양복 교복 입고 있다 마이크 끄내서 노래하잖아요.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요. 그런 어떤 젊음의 혈기와
어떤 울퉁불퉁한 사고와 신선한 방식들, 우리 이걸 톤으로 택했고 우리의 매너는 이런 것들이야. 거기에 나오는 가사 제가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젊은 애들의 역 같은 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 예, 그런 것들이 방법과 방향을 똑같이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거 보면은 이상하다. 작품은 판타지 같은데 표현 방식은 실사고, 그쵸? 작품은 실사 같은데 표현은 갑자기 또 판타지가 나오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자, 이제 제가 리프라이즈 하나 써왔어요. 예, 여러분들 리프라이즈가 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리프라이즈는 그냥 뮤지컬에서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 방식의 하나 있고 플롯인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노래가 반복되는 형태예요. 제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리프라이즈가 많은 곡은 뭐게요? 뭘까요? 엘리자벳? 네? 레미제라블? 곡 하나. 납니다. 임파서블 드림이에요. 베노블 라반차이. 베노블 라반차이 임파서블 드림은 11번 나옵니다. 11번. 액션 뮤직까지 해서 정말 지겨워요. 예, 그 노래를 앵콜까지 나중에 생겨서 13번까지 됐는데 레미제라블 맞습니다. 레미제라블도 논문에 보면 한 11개의 테마 갖고 계속 반복된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주된 멜로디는 딱 주선율을 11개 주고,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데모가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이에요. I dream a dream이에요. I have a dream이래. I dream a dream이에요. 그쵸? 티리리리리리리리 티리리리리리리리 원데모예요. 첫 시작. 예, 그렇죠? 자, 우리 프라이즈를 그럼 왜 쓰냐? 우리 맨날 뮤지컬 들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서 남는 노래 하나도 없다. 남는 게 없다. 그 남는 거 있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주된 멜로디의 반복을. 예, 그럼 멜로디의 반복을 왜 하냐?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고 다른 표현 방식을 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이렇게도 쓰였어. 그쵸? 예, 그리고 이 노래가 또 나오네? 반가운 거. 이 리프라이즈는 조금 더 강의를 하자면 좀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테마의 리프라이즈가 있고 주인공의 리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만 나오면 나오는 음악, 뭐 예를 들어서 토드만 나오면 나오는 음악, 그거의 어떤 노선을 잡아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랑에 대할 때는 꼭 이 노래, 뭐 이별에 대해서는 꼭 이 노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쓰일 때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연 보실 때 이게 리프라이즈구나, 나왔던 노래가 다시 나오는구나. 저는요 사실은 리프라이즈가 되게 재밌어요. 저만의 해석을 찾을 수가 있고 어떤 퍼즐 같기도 하고요, 어떤 단서를 주는 느낌이기도 해요. 이 노래가 왜 여기 나왔지? 어떤 감정을 르비에가 요구한 거지? 하라고 한 거지? 나한테 뭘 찾아서 나는 배우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지? 여기 배우가 꼭 노래를 하지 않아도 오케스트라에서 리프라이즈를 해주고 있네. 이 의미는 뭐지? 이런 걸 찾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앞으로 뮤지컬 보실 때 리프라이즈의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만의 해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된 리프라이즈는요, 제대로 된 코스 요리를 즐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쵸? 코스자 빠진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정말 에피타이저부터 해서 메인 나오고 디저트까지 즐기는 느낌. 사실 레미제라블의 온마이 온니 그런 느낌이긴 해요. 계속 나오다가 조금 아주 찌끔찌끔 아주 간질간질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오고, 엠티 체어스도 그렇죠. 여러분, 엠티 체어스가 제일 첫 씬의 주교의 장면에 나와요. 주교가 타라리 여기 와서 앉으세요. 빵은 별로 없지만 어쩌고저쩌고 편히 쉬세요. 이게 엠티처럼 똑같은 노래거든요. 그러면 재밌죠. 어떤 노래를 먼저 썼을까? 작곡자가 이 노래를 먼저 썼을까? 이 노래를 먼저 썼을까? 물론 우리는 엠티체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쓰고 이걸 발전시킨 거지. 엠티체어를 먼저 썼다면 이 사람의 엠티체어의 표현 방식도 주교한테 표현되어 있었나? 언제나 주교는 엠티체어를 가지고 있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프라이즈를 만났을 때 참 재미있게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밑에서 엘리자벳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춤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그리고 밀크 노래도 다 아시죠? 자꾸 고개가 많이 끄덕끄덕 거리시니까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것 같아요. 중간에 꺼달라면 꺼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만나시지는 못했을 텐데요. 유튜브나 이런 걸로는 만나시지 못했을 텐데 저희 이막에 나오는 음모라는 장면이에요. 아시나요? 네, 음모라는 장면에 사실 이 두 노래가 섞여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한번 볼까요? 자, 무슨 노래일까요? 밀크죠. 황태자야 그가 왔어 내가 왔어 스티아의 황태자 헝가리의 자유를 찾기 위해 자, 밀크죠. 황제가 알려놨는다 황제의 우자인 내가 내 통한다는 소식 아버지 내게 끔찍한 선을 제거대한 화약고 막스로 죽음으로 인해 숨이 푹 막혀 어쩌고 내버려둔다면 학살이고 전쟁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리셨어요? 마지막 춤? 네, 마지막 춤. 그게 가사가 바뀌어서 아마 이게 이 노래인지 지금 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알고 계신 거였어요? 마지막 춤의 방법이었는 건지 밀크와 마지막 춤이 합체된 상황이죠. 네, 가사가 달라졌고 조금 템포가 달라졌고 반주법이 좀 달라졌는데 이 두 개를 또 영리하게 합쳐놓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아주 작은 장면이지만 계속 음악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장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넓혀서 시야를 보시면 귀를 좀 열어서 들으시면 이런 숨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PPT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그 요소 하나는 카운터 멜로디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공연 보시고 나서 합창 뭘 했는지 하나도 안 들려 이런 얘기. 뭘 했는지 뭐라고 떠들이는지 여기저기서 막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막 떠들어대면 그게 카운트 멜로디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전달력 있게 드려야 되는 합창들이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합창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즉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의 복합적인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음향 감독님한테 감독님 스피커 그러면 이쪽에서는 2층 소리 나오고 이쪽에서는 1층 소리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펜으로 이렇게 조절하면은 오른쪽 왼쪽 라이트 레프트 갈라서 라이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독님 가만히 계시더니 그럼 가운데만 관객이 있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소리밖에 안 들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소리밖에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이걸 거꾸로 세워서 1층 2층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다 들리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한 피스는 바꿔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L, R 있고 여기는 R 놔두고 L 놔두고 이렇게 조율하면 아래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1, 2층에서 노래하는 게 약간 좀 표현이 들리지 않을까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가운데만 관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평생 안 될 수밖에 없나요? 아니 정말 모두가 다 떠들어대면
모두가 다 같이 오라고 막 하면 정말 그걸 들리게 해드리고 싶어서 배우들하고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느 정도의 이제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카운터 라인이 있고 카운터 멜로디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계속 반복되는 게 얹혀져서 다른 멜로디가 얹혀지는 경우죠. 그건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몇 개라도 그거는 몇 개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정말 안 들리는 멜로디입니다.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그 조화 그 자체를 즐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규칙들은 있죠. 카운트 멜로디는 계속 반복이 되고 거기에 카운터 라인이 얹어지는 거죠. 카운터 라인은 그거를 보조해주는 선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리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들리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즐겨주시는 게 여러분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간과하진 않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들려야 되는 가사들이나 중요하게 들려야 되는 액션 같은 것들은 액팅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하고자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저희의 복잡한 카운트 멜로디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카페 말고요. 두 번째 혼란한 시절이라고 있을 거예요. 혼란한 시절이 카페 뭐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예 이거 주세요. 네. 어찌해야 중식병이다 매대야 지금 비행명승이고요. 허락하시겠죠 널게 가시는 거죠 아련한 나의 천사여 힘겨워하지 마 화음표가 어디가 있는지 찾고 있는 자, 카운터 멜로디가 나왔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떠돌리는 도착하면 다른 건 아닌데 산으로 바다로 내일 어디로 주 멜로디를 먼저 선보이게 되죠. 이제 합체됐죠. 아무리 내 손에 거울아 방구가 떠든지 시기며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녀 아름다운가 아닌 것 같은데 흰머리 그거 감춘다고 없어지나? 나의 천사여 어머니 돌아가셨다 다시 주선율이 나오고요. 넓은 샘을 여덟 나의 골칫거리 알 수 없는 두려움 방구가 떠든지 20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과연 정상인가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충분히 즐기셨나요?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황후의 그 여정이 보이고 그 다음에 비엔나 군의 일부가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좀 보였죠. PPT로 다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카운트 멜로디가 이런 거구나 이럴 때는 이런 전체적인 거를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뱀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 뱀프는 유동성이 있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안전장치고요. 정말 철저한 연습과 약속과 사전 사후 예측 대비가 필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그날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을 대비하는 마디예요. 이 뱀프 때문에 사실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해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4분의 4박자는 뭔지 다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저는 그래 알았어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마디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계속 이게 뱀프라고 하거든요. 뱀프 마디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자, 그래 알았어 한번 아무데나 해주세요.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래 알았어가 재수없게 여기 걸리는 거죠. 그래 알았어 빰빰빰빰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래 알았어 기다렸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하고 맨날 제발 원투에 쳐 예를 들어서 이런 약속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날에 따라서 달라져요. 굉장히 그래서 저희는 애써서 또 에이씨하고 이거 하고 따라갔는데 오케스트라랑 안 맞았다 뭐 지휘자가 뭐 이런 오해를 받는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이 유동성 있는 구간이. 하지만 그날 관객 박수나 관객 분위기나 또 무대가 안 돌아가는 상황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유동성 있는 마디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뮤지컬이 라이브의 매력을 가진 장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팬텀 공연하는데 배가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배가. 예, 그날따라 이제 뭐 폭우도 있고 이래서 이게 배 속도가, 근데 기계는 사람은 저같이 이렇게 아프면 아픈 징조가 보이든지 이러는데 기계는 정말 너무 미워요. 어떨 때는 그냥 지가 작동을 안 해버려요. 아무 원인도 없는데. 그래서 막 스태프들이 막 뒤에서 밀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정말 뱀프 마디를 저희가 원래는 2번만 갖고 있었는데 10번을 넘게 돌린 거예요. 어떡해요. 저는 계속 언제 나와 계속 이러고 지휘하고 있었죠. 다행히 그게 또 막 또 땀 뻘뻘 흘리고 막 이러면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정말 오늘 밤의 공연이라고 즐겨주시는 게 뱀프를 즐기시는 또 나 이거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뱀프구나 이게 뱀프가 지금 잘 안 작동이 안 풀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만을 위한 오늘의 라이브라고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많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리를 해달라는 사인을 받았네요 벌써.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감사하게 뮤지컬이 성행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뮤지컬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예술에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맘마미아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면서 맘마미아 2를 보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는 시점은 달랐어요. 저는 댄싱킹 장면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배 타고 들어오는데 저는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처음 만들고 고생했던 거. 예술가가 어떤 사회에 할 수 있는 기여도는 감동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감동을 주려면 공감을 해야겠죠. 공감을 하려면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저는 맘마미아의 댄시키를 보면서 저한테 공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서 저는 예술은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공유와 공감의 지점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똑같은 공연을 해도 늘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봐주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희 무대 위나 무대 아래에 저희 모두는 모든 공연에 모든 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하다못해 실수 하나도 그날 내 마음이 짠하면 그것도 또 어떤 분한테는 짠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쪼록 여러분의 어떤 문화생활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신다면 더 많이 알고 즐기고 여러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할 터이니 참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도 즐길 수 있는 마음으로 즐겨주신다면 관객과 같이 만드는 공연 저는 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공연도 어제 공연과 정말 달랐던 이유들은 관객들의 환호 소리에 따라서 무대의 배우의 에너지나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
달라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공연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연을 만드신다는 마음으로 공연장에 찾아주셔서 이런 묘미들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아픈 상태에서도 아픈 건 제 사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기에 걸리신 와중에도 정말 네 유익하게 너무 열띠게 강의해 주셨는데 한 번만 더 박수 보내주실까요? 저 정말 더 열띠게 할 수 있었는데요. 너무 죄송해요. 진짜. 네.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뵐게요. 아, 네. 쌩쌩하게. 자, 시간이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약속을 조금 정하고 갈까요? 근황 말씀 먼저 여쭙고 나서 사전 질문에서 하나만 여쭙고 그리고 여러분 질문은 딱 3분까지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사실은 정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프면 혼냈거든요. 제 스태프들을. 그래서 감독님 앞에서 힘들다는 얘기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팀들도 여기 와 있는데 진 풍경 본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마스크 쓰고 이렇게 목신 거 처음 보는데 아마도 사실은 엘리자베트하고 팬텀하고 다 올려놓고 제가 조금 긴장이 풀렸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희 오케스트라 사이에서 소문났습니다. 감독님도 걸릴 정도면 이번 감기 정말 대단한 거다.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렇게 공연 올렸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공연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고요. 사전 질문지 또 감독님께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다른 부분을 이제 강연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네. 것들이 또 많이 있어서 배우들과의 호흡 한번 여쭤볼까요? 배우들과의 호흡이 좋으신 걸로 또 정평이나 있으신데 감독님만의 비결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공연 중에 배우를 굉장히 열심히 보거든요. 악보는 거의 안 보고요, 사실은. 배우만 열심히 보고, 사실은 이 대답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배우를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인다. 그러니까 그가, 그녀 또는 그녀가 언제 숨을 쉬고 싶어 하는지, 힘들어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집중력 있게 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너 혼자 노래하는 거 아니야. 듀엣하는 거야 나랑. 그래서 너랑 나랑 듀엣이 잘해야 우리 밑에 오케스트라도 같이 듀엣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믿음감도 신뢰감도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아끼는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지만 이 배우랑은 정말 호흡이 안 돼요 그런 질문은. 아까 르베이 작가님도 대답해 주셨거든요. 위험합니다. 그러면 엘리자벳을 예를 들어서 아니요. 말씀해 주실까요? 정말 그래도 좋은 배우들이 있죠. 예. 그 교감이라고 해야 되죠. 교감을 잘 나눌 수 있는 배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옥전 씨도 그런 배우들 중에 하나고 사실 정성화 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효시 씨도 그렇고 준수 씨도 그렇고 결국 다. 결국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약간 그래도 음악계 베이스를 가지신 분들이면 또 약간 좀 더 접근의 용이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벌써 손 들으셨어요. 네. 네, 아까도 질문하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문정 감독님.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한 학생으로서 감독님을 존경하고 같이 공연하고 싶은 감독님이신데요. 뮤지컬 배우나 음악 감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학생들이 많이 배우를 오셨어요. 꿈꾸는 네. 저번에도 했습니다. 얼굴 알겠어요. 안녕하셨어요. 네. 네, 앉아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학교에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화려한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 있는지 그 여정들에 대해서 요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르고 광스피드의 뭐 멀티미디어의 뭔가에 한꺼번에 한 번에 될 거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재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견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그만큼의 노고가 얼마나 많이 동반되고 수반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 있어야 돼요. 뭐라도. 예, 그 노래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어야 되죠. 어느 한 일순간에 되진 않는다는 거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현실도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강연과 좋은 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한 분. 네, 저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네. 먼저 들어주셔서 손을. 네. 안녕하세요. 번역극을 많이 번역된 노래를 많이 하셨잖아요. 번역된 것에는 가사가 어순이 많이 달라서 한국어랑 많이 다른데 만약에 강박의 조사 이런 것들을 들어갔을 때 그런 조사가 강박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조사를 그런 말의 어순에 관계해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선율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말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단어를 강조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시고 궁금하셨을 질문인데 네, 외국 뮤지컬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외국 뮤지컬을 하다 보면 그런 시점에 항상 지점에 닿게 되거든요. 일례를 들자면 제가 레미제라블 할 때 룩다운 이거였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외국 스태프들은 저희한테 그 으르렁거리는 다운 하는 어떤 말들을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찾아보면 여러분 룩다운 뜻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군요. 저도 다 찾아보니 그 당시에 고개 숙여 레리 까라 뭐 별말이 다 나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안 돼서 결국은 저희가 택한 게 낮춰 이걸 택했죠. 그러면서 같이 어순을 한꺼번에 불었죠. 낮춰 뭐 고개 더 뭐였지? 눈 맞아 오유 네. 눈 마주치지 마 낮춰 나는 좀안 나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어떤 통틀어서의 그 센텐스만이 말이 아니라 단어만이 아니라 센텐스를 같이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의 그 높낮이 어조가 다르죠. 마연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해 되잖아요. 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좀 더 길게, 아니면 좀 더 길게. 예, 그래서 임파서블 드림 같은 사실 개사도 제가 했거든요. 임파서블 드림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니 헛된 꿈만을 꾸고 힘든 싸움에 나서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긴 했지만 dream, impossible dream 이렇게 하는 그 어감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꿈, 이룰 수 없는 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데이비드 스완이 문정 이룰 수 없는 꿈은 아니야. 그래서 impossible dream이잖아. 근데 impossible dream은 possible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룰 수 없는 꿈 하면 또 너무 그게 딱 생각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어.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뭐뭐도 그래도 뭐말이라 뭐 이렇게 푸는 거죠. 아예 노래 전체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작업이 되게 까다롭지만 재밌고요. 사실은 이게 개사자라 그러거든요. 개사자라는 직업도 우리나라에는 딱히 네임을 걸고 활동하는 개사자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영어를 잘하신다면, 또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도전해볼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분만 더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분. 네, 질문하실까요? 네,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두
두 번째 분입니다. 네. 뮤지컬 오케스트라에서는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더 MC 오케스트라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단원 뽑을 때요? 단원 뽑을 때 아니면 작품할 때? 작품할 때도 그렇고 많이 찾아보니까 정보가 안 나와서 아, 저희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거예요?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작품할 때에도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작품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 틀리는 거죠. 안 틀리고 그날 공연 잘하는 거죠. 사실 진짜로 그날 공연이 성공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저희 오케스트라는 어떤 관리하는 관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름아름 모여서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모여서 여기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체계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분처럼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해주시고 같이 또 일을 해보고 싶은 연주자들도 아름아름 소개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조금 체계를 가지고 연주자들과 또 예술인들을 같이 협업하는 이제 그런 나이도 됐으니 감독님이 그런 일을 하셔야겠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주변에 어떤 증더밀림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곧 전해드리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작품할 때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날 공연이 늘 성과가 있게끔 잘 하는 게 목표고, 근데 여러분 피트라는 공간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름에 시원하고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한 공간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객석에만 냉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자벳 같은 연주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엘리자벳은 그 피트도 굉장히 깊고 블루스퀘어가 굉장히 피트가 깊거든요. 근데 그래도 근데 난방이나 온방을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선풍기나 이런 걸 하면 또 마이크에 타고 들어가게 되죠. 또 최소한의 기본적인 냉난방만 제공이 되는데 이 악기들이 추위와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드 같은 거 말라버리고 뭐 금관 악기도 얼어버리고 이래서. 근데 엘리자벳은 참 우리 르베이 씨가 작곡자님이 편곡도 하셨는데 독일 음악 특징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강직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야호로 똑같이 짠짠짠짠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가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의 조화로움이 아니라 딱 정확하게 무슨 정말 무슨 독일 군대들처럼 딱딱딱 맞춰야 되는 거라서 한 20몇 명이 한 명이 똑같이 나오지 않으면 어느 한 명이라도 삐끗거리면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연이 다른 공연보다 좀 더 정교하고 예민하고 또 솔로도 굉장히 조용한데 혼자 나오는 솔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연주자들이 약을 먹고 연주하고 하거든요. 진짜 심장 떨린다고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만 되면 다들 긴장하는데 어쨌든 오케스트라, 뮤지컬 오케스트라의 본업은 그날 공연에 최선을 다하는 게 본업이겠죠. 네. 네. 엘리자벳 공연 혹시 보러 가시면 피트석을 향해서도 좀 박수 많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제 뮤지컬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배우 지망생, 작곡가나 음악 감독 지망생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일단 뮤지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일하고 싶은 의욕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모르게 왔지만 저도 그저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무작정 사실은 덤벼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무작정 덤비라는 말씀을 참 드리기 죄송할 정도로 이제는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체계성을 가진 작품들과 시스템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다른 CJ 문화재단이나 요즘 그런 창작 지원센터나 그런 데서 뮤지컬 인력들을 많이 아름아름 배출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강연도 들어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저도 이제는 저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좀 만들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연과 함께 그런 엘더의 모습으로 이제는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인사이트 스테디